자, 일단 한번 칠판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단 오늘부터 해서 2차 방정식은 끝났고, 그 다음 내용이 2학기 내용이죠. 통계라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2차 함수는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물어봤었는데 혹시 한 번도 확인해 보셨나요? 너네 학교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어떨지 일단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차 함수를 2학기 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들으셨나요? 아직 들은 건 없어요. 한번 꼭 물어보시고 확정되면 저한테 꼭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자, 아무튼 2학기 내용을 미리 좀 준비할 건데, 자, 일단 한번 책 넘겨볼래?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책 2권을 쓸 건데요. 보통은 제가 방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센 연산이라는 책을 보통 먼저 쓰고 개념 설명할 때 이 책을 이제 숙제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자, 센 개념 연산 한번 뒤로 넘겨봐. 자, 뒤로 쭉 넘기셔가지고 자, 어디까지 가실 거냐면 여기 페이지가 75쪽이거든요. 75쪽이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와서 지금부터 이번 단원에서 뭐를 배울지 한번 쭉 얘기 잠깐 해보고 출발할게요. 그런데 이번 단원 제목이 뭐예요? 통계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필기 한번 이어가 볼 건데 여기 뭐 위 옆에다가 잘 필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통계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언제? 자, 멀리 가면 너가 이제 최근에 배웠던 거 쓸게요. 뭐 여기 혹은 위에다가 쓰면 돼요. 여기 이런 데다가. 자, 좀 가보자면 너가 이제 바야흐로 언제? 중학교 1학년 때로 갑니다. 혹시 중1 교재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우리 그 당시에 도서 문법표라든가 뭐 줄기와 잎그림 뭐 이런 것들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잠깐 나오는 내용 중에. 근데 그 단원도 제목이 약간 통계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내용도 그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 중1 때도 우리가 통계라는 걸 배웠고 이번에 또 배울 건데, 그럼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부터 얘기할게요. 자, 방금 제가 말했던 도수 문법표라든가 줄기야 잎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걔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배운 거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뭐 하는 걸 배우는 줄 아세요? 오! 제가 딱 원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컨셉은요, 정리를 합니다. 기억나죠? 딱 그리고 뭐 정리하잖아. 그런 정리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에 배우게 될 중3 때는요, 이제 정리하는 건 다 배웠잖아요. 지금부터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써있는 요 큰 제목들이 다 그거에 관한 내용들인데, 결론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나요. 생각보다 되게 양이 적어요. 자, 이 자료들을 뭐 하는 걸 배울 거냐면, 자, 제가 뭐라고 썼니?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할 겁니다. 수아야, 잘 듣고 있지? 자, 다시 자료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혹은 비슷한 말인데 해석. 뭐 비슷한 말이죠. 분석이란 말, 해석이란 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컨셉이에요. 다시 한번. 뭐 오랜만에 복습하자면 중1 때 배웠던 정리하는 방법 중에는 아까 말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줄기와 잎 이런 거 기억나? 그리고 뭐 도수 분포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도 문제 풀다가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요거를 실제로 줍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해석하는 연습을. 그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분석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제목을 보실 건데요.
크게 어쩌면 하나, 둘, 세 개가 써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요거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을 요거 두 개 가지고 할 거다라는 거야. 이어가 볼게요. 자, 쓸까? 뭐 그래? 말라고 그래? 퀘스천. 어떻게 분석해요? 이 어떻게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목에 대표값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말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제 대표란 말이 뭔지 알죠? 너가 아는 대표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치, 너네 학교에도 너네 반에도 대표하는 친구 있니 없니? 보통 뭐라고 불러요? 반장 혹은 회장 이렇게 부르나? 요즘 뭐라고 불러요? 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런 게 나를 대표하는 거잖아. 즉 저희는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요, 이 자료들을 대표하나 제가 이렇게 대표하는 값이니까 어떤 숫자 같은 거를 구해보자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수업 시간에 이게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납니다. 왜? 실제로 몇 장 안 되거든요. 양도 적고 내용도 좀 쉬워. 다시 자, 써볼까 한번 간단하게. 말 그대로 어떤 자료를 뭐 하는가? 대표하는 값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를 치면 반장 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요, 또 여기 안에 보시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너가 아는 것도 있을까요? 오! 사실 기억나? 평균이라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시험 끝나면 수학 시험 평균 이런 말 쓰는 거 아세요? 보통 평균이라는 것도 너가 떠올릴 줄 알겠지만 그 학생들 전체의 어떤 대표하는 값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 평균이 80이에요. 그 말은 우리 반 애들이 대충 한 80점 언저리에 있다라는 대표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축하드립니다. 이미 아시네요. 요거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아는 거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이 두 가지 보세요. 이 두 가지 신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어서 첫 번째는 자료의 대표를 붙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가 아마 정말 얘는 좀 새로운 느낌이 들 건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삼포도라는 거예요. 삼포도. 삼포도 혹시 요 이름만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너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근데 그거 맞는데? 약간 얘는요, 한자거든요. 이 삼자가 나중에 이거는 오늘 하진 않아요. 아마 빠르면 다음 시간에 소개드릴 건데 이 삼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혹시 총 중에서 산탄총 혹시 산탄총 흩어질 산자 흩어지다 할 때 샷건 이렇게 총이 이렇게 팍 이렇게 하잖아. 이 포자도 한자거든요. 이 포자는 우리 포장도로 할 때 그 포자예요. 뭔가 펼쳐진다는 의미의 포자입니다. 그 두 개 합쳐봐. 산포가 뭘까요? 뭔가가 흩어지고 펼쳐져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정확히 놀랐어요. 산포도는 보통은 우스개로 포도인가요? 포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흩어지고 펼쳐진 정도인데 오늘 자세히는 말 안 할게. 어떤 자료에 쓸게요. 자료에 어떤 흩어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어떤 흩어진 정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로쌤 왜 필요한데요? 간단한 예시를 일단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의 일반의 수학 평균이 예를 들어 90점이에요. 근데 2반의 수학 평균도 알아보니까 90점이에요. 그런가 봐. 방금 위에서 말했지만 평균이란 거는 대표하는 값이죠. 근데 평균만 가지고는 1반이랑 2반이랑 성적이 똑같나요? 그러니까 얘네는 두 반이 실력이 똑같나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는 대표값만 가지고는 좀 더 상세하게 이 자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요 삼포도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조합하면요,
실제 나중에는요, 얘네 둘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료를 실제로 보지 않고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쟤네들을 분석한다 그런 말이에요. 딱 보면 아 평균이 얼마, 뭐가 얼마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분석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3포드를 한번 배울 건데 자,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거 두 가지. 저희가 이번에 배울 게 혹시 분산이란 말, 표준 편차란 말 들어본 적 있나? 분산이요? 사실 3포도의 종류입니다. 3포도 안에는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대학교까지 올라가면 더 많은 게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두 개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3포도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상관관계라는 건데 혹시 이 말은 살면서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언제 들어봐? 그러니까 참 얘는요 말 그대로 혹시 우리 상관이란 말 가끔 쓰나요 살면서? 이런 거잖아. 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할 때 그 상관 아시죠? 저 상관이 그 상관입니다. 즉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료들 사이의 관계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하고 어떤 자료를 줘요. 다시 말할게. 위에 있는 요 두 개까지는요 자료를 하나만 줍니다. 근데 요때부터는요 자료를 몇 개를 줘요. 그래서 걔네랑 이 자료하고 이 자료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내용이야. 역시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운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춰봐. 근데 사실 여기는 뭐도 되게 잘해요. 왜냐면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자 공부하는 양이다. 혹시 시험 성적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일반적으로 특히 제가 이거 할 때 강조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상관을 묻는다는 거는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관이 있냐는 거죠. 있죠? 자 어떤 상관이 있냐면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면 보통 시험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요런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이런 거야. 너무 쉽죠? 이런 걸 하겠다라는 페이지입니다.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번엔 반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뭐 게임하는 양이랑 시험 성적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관? 자 반대예요. 게임하는 양이 많아지면 성적 어떻게 돼요? 서로 좀 별로 좀 부정적인. 얘는 긍정적인. 얘는 부정적인 이런 상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 말만으로 쉽죠. 말만으로 쉬워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좀 쉬워 그냥. 내용 자체가 금방 끝나고 그냥 직관적인 거에다가 뭐 이 정도.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1 때까지는 자료를 정리하는 걸 배웠다면 이번에는 뭘 하자고? 이런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는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봤고 이제 바로 다음 장 넘겨보시면 대표값. 자, 오늘은 대표값까지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린 프린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사실 오늘 거의 프린트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할게요. 프린트를 너가 잘할 수 있다면 오늘 교재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프린트를 가야겠는. 자, 그리고 처음이니까 뭐 이미 아는 것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하는 처음인 거니까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맨 위에 있는 요 문제 보이시나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필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우리 오늘 교재에 가보시면 정말 이런 게 나옵니다. 요게 지금 뭔지 아세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제 쓸까요? 처음이니까 자료를 이렇게 준 겁니다. 지금. 즉 이번 문제에서는 자료가 총 5개 있습니다. 4, 1, 3, 3, 2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 이런 걸 딱 주고 이런 온갖 분석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컨셉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혹시 이 단어는요 참고로 중1 때도 배우는데 혹시
별량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맞습니다. 필기할까요? 이 별량이 사실 거의 같은 말인데 뭐랑 똑같은 말일까요? 뭐? 요 자료들을 저희가 좀 멋있는 말로 별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별량. 그럼 자, 얘 지금 요 별량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 5개. 다시 자, 별량이란 말 아셔야 됩니다. 저희 교재에 나오는 말이야. 별량.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오랜만인데 2번에 보시면 도수라는 말 보이세요? 아까 말했지만 중1 때 도수 분포표 할 때 그 도수거든요. 그럼 혹시 1의 도수가 얼마냐라는 문제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그쵸. 3의 도수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오, 이해했네. 그럼 도와줄래? 도수란 말은요, 같은 말인데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위에 써있는 그래요. 개수. 그러니까 개수란 말과 거의 같은 말을 쓰는 게 도수란 말입니다. 다시 1이 몇 개 있나요? 그 말입니다. 3이 몇 개 있나요?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자, 도수를 물으면요. 다시 위에 지금 1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수를 쓸 때는요. 한 개랑 안 씁니다. 그냥 숫자 1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필기하자면 개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3의 도수는 뭐라고요? 2라고만 써야 됩니다. 실제로는 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오늘 약간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자, 위에 있는 자료를요 어떻게 크기 순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지금 요 순서가 지금 크기 순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잖아.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야. 근데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가 숫자를 정리할 때는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정리도 가능하고요. 큰 것부터 작은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둘 중에 뭘로 해야 돼요? 사실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너 그동안의 수학 경험상 보통 이런 거 정리할 때 작은 것부터 큰 걸로 해요? 큰 것부터 작은 걸로 해요? 네, 보통 자 쓸게요. 일반적으로 정리하실 때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암묵적인 룰이 저희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게 먼저 나오고 뒤로 갈수록 큰 게 나온다라는 거지. 자, 정리 한번 좀 돌려줄래? 자, 그럼 얘 한번 정리하시면 뭐부터 쓰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문제입니다. 여기에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명심할게요. 자, 지금 중요한 거 말할게요. 이 정리는요 사실 앞으로 제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뭐 하자? 오! 별표 하나 치고요. 습관 만들기. 쌤 왜요? 미리 스포하자면 오늘 배울 대표값, 그러니까 대표값 소개드렸죠. 여기 있는 게 대표값이거든요. 세 가지가. 대표값 중에 어떤 친구가 이 정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걔 때문이라도 그냥 오늘부터는 그냥 눈 딱 감고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정리하세요. 그리고 봐봐. 정리하면 너가 보기는 어때? 그러니까 너가 좋으라는 게 사실은 항상 말하잖아. 정리를 왜 해야 되세요? 니네가 좋으라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풀어야 되니까. 정리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가 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까 말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끝낸다는 게 사실 되게 다들 쉬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평균. 자, 평균이라는 게 자, 평균은요, 잠깐만, 지금 제가 모음이라는 중이냐면, 그럼 제가 그냥 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해서 확대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확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괜히 작게 할 필요가 없네요. 확대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세 가지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위에 숫자가 뭔지 까먹었다. 숫자가 정리했던 게 1, 2, 3, 4였네요. 자, 요거 보고 할게요. 자, 평균은 이미 구할 줄 알지 않으세요?
자, 그럼 혹시 평균 구하는 공식을 말로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은 책에 있는 표현을 써볼게요. 저 위에서 설명드린 그 표현을 이용하자면 평균 구하는 공식이죠. 어쩌면 이 말 어때요? 분자 자리의 별량들의 총합을 씁니다. 요 말 같은 말 맞나요? 자료를 다 더하란 말이 저 말이잖아. 요게 책에 있는 실제 정석 표현입니다. 그리고 분모 자리에 뭐 별량의 뭐를 개수를 나누며 된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에다가 나눈 게 얼마? 5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시면 5분의 얼마 나오죠? 5분의 13인가요? 그리고 얘 뭐 굳이 소수로 표현하자면 2.6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분수로 써야 돼요? 소수로 써야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네, 아무 쓰면 됩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 요 두 개가 신사입니다. 지금 수업 잘 들으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을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대표를 뽑는 방법 중에는 중앙값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중앙값 뭘 것 같아요? 3입니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저 가운데 맞아요. 중앙값은요, 말 그대로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것을 대표로 하겠다라는 방법이에요. 그 이름만 잘 보시면 돼요. 가운데에 있는 게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굳이 한번 써볼까요? 중앙값의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2교시에, 지금 3교시에 책에 가서 밑줄 한번 칠 거예요. 책의 표현이 뭐냐면, 자, 먼저 자료들을 위에서 보신 것처럼, 자,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크기 순서로 뭐부터 해야 돼요? 자, 아까 말했지만 쌤 오늘 정리를 왜 해야 돼요? 중앙값 때문이에요. 다시 중앙값을 보시려면 여기서 그냥 보면 안 돼요. 무조건 정리를 하고 봐야 됩니다. 정리했을 때 뭐 어쩌면 한 가운데에 있는 값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그 말 그대로 정 가운데에 있는 값을 대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는 3이 제일 가운데잖아. 얘는 3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예요. 요거 별표 하나 칠까? 정리했을 때. 정리 안 하면 틀릴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 가운데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최대값. 놀랍게도 여기까지 하고 나면 개념 설명 끝입니다. 최대값은 의심할 것 같아요. 뭐라고? 가장 작은 값. 아니요, 힌트 드릴게요. 사실 오늘 요 이름이 좀 잘 지은 게 얘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혹시 최라는 말은 너가 아는 단어 중에서 그 최고할 때 그 최, 혹은 최대할 때 숫자로 써볼래요. 요 최는요 실제로 최대할 때 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빈이 뭐냐면 혹시 영어도 할 줄 알잖아. 영어에서 빈도부사라고 알아요. 빈도부사가 뭐예요? 뭐 sometimes, often 이런 거 빈도부사 아니에요? 그 빈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말하면 약간 무슨 말이 되잖아요. 뭐를 대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대표로 하겠다라는 게 최대값입니다. 너무 쉬워.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질문, 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3이다라는 것이 최대값입니다. 자, 한번 역시나 책에 있는 표현, 자, 책에 있는 표현 한번 써드릴게요. 저희 책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료의 별량 중에서 무슨 값을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지금부터 최빈값,
즉 대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답이 얼마라고? 3이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며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오늘 혹시 아까 제목 기억나세요?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요 세 개를 묶어서 저희는 대표값. 정식 명칭은 표 밑에 COC 있어야 됩니다. 국어인데 저 잘 몰라요. CO 대표값이라고 쓰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럼 쌤 대표값은 쉽게 말하면 방금 말했잖아. 대표값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중앙값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최빈값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역시나 한번 필기해 볼 건데 책에 있는 표현도 한번 말해줄게요. 그럼 대표값은 정확한 뜻이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료 전체. 그러니까 말했지만 오늘의 컨셉, 이번 단원의 컨셉은 자료 전체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자, 대표값은요, 자료 전체에, 자, 책에 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쓸게요. 중심적인 경향과 그리고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나타낸 값입니다. 사실 그럼 책에 써있는데 뭐하러 필기하는 거예요? 너가 한번 써보라는 거지.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볼래? 대표값의 수학적인 뜻이 뭐라고?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값을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중심적인 경향. 혹시 이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알고 싶어. 근데 얘네들을 보면요, 봐봐. 지금 2.6도 그렇고 33, 딱 지금 요 자료의 어디쯤에 있어요? 중심쯤에 있어요. 실제로 이런 말 써요. 중심적. 그러니까 실제로 알잖아. 평균이 나온다는 말은 그 시험에서 약간 중간을 알 수가 있어요. 중간쯤. 평균이 80이란 말은 너네 애들 수학 성적이 한 80쯤이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 중심적인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도 알 수 있다고?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 최빈값이 3이란 말은 이 자료의 특징이 뭐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가장 많은 게 3인 걸 알 수 있잖아요. 다시 중앙값이 3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료를 쭉 나열하면 가운데 3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을 안다는 건 꽤나 좋은 거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들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문제 풀로 가시면 돼요. 계속 한번 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교재에 가보시면 이런 문제가 또 딸려갈 때가 있어요. 자, 읽어볼까? 자, 위 자료는 요 자료가 얘입니다. 자, 요 자료는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다 구해봤잖아.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지금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너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실 건데 좀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마다 한 개가 최고에는 없어요. 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한번 써볼 건데, 자, 이 자료는요, 근데 너가 아마 답변하기 쉽지 않을 거야. 지금 처음이어서 그래요. 자, 이 자료는 뭐가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의 출제 의도는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너가 와닿지 않을 건데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다 보면 와닿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리고 자, 쌤 평균이 좋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예는요, 사실 좀 이유가 좀 그런데 제일 무난합니다. 쓸데없네. 사실 평균이란 게 좀 제일 무난하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와닿지 않고 쌤 왜 무난한데요?
지금부터 그 다음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면 지금부터 평균이 좋지 않을 때가 나와요. 그거랑 비교해 보셔야 아 그래서 이 말이구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필기 다 하셨나요? 그런데 중앙값이 만약에 가열의 개수가 6개면 사실 밑에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까? 사실은 바로 밑에 있는 문제가 6개예요. 그러면 설명 잠깐 드릴까? 근데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일단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원래는 제가 밑에 문제 풀면서 말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거잖아. 예를 들어서 1, 2, 3, 4 4개라고 칠게요. 얘 중앙값 뭐예요? 그 말인 거지. 얘는 자,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짝수는 가운데가 없어요. 홀수는 가운데가 있고요. 근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생각보다 몇몇 친구들이 센스 있게 맞춰요, 이걸. 혹시 중앙값을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느낌이? 이 경우에 너의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정답 2.5. 그러니까 2.5가 중앙값이에요. 지금 어떻게 구하냐면 크기 순으로 나열하신 다음에 가운데 두 개의 평균 구하시면 돼요. 다시 짝수기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2.5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자,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2교시 설명은 대충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경험하시면서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경험치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에서 이제 1, 2, 3, 4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 풀면 말씀해 주세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에도 숙제가 오래 안 걸려. 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먹을만해요. 내용이 좀 심플해요. 좀 어떤 면에서 직관적이고. 비가 오나? 두 번째 영상인 거예요. 영상 두 번째 거죠. 가봐가네. 자, 한번 그러면 윤종씨 같이 가볼게요. 혹시 4번도 한번 골라보셨나요? 적절한.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 일단 위에 보시면 1, 1, 3, 2, 2, 15잖아. 일단 뭐부터 하라고? 정리는 굳이 말하면 셋 중에 누구 때문에 한다고? 알죠? 사실은 평균이랑 최대값은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중앙값을 보려면 가운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얘네 둘 구할 때로 그냥 정리하세요. 그게 좋은 거잖아. 자, 이 정리하시면 1, 1, 2, 2, 3, 4번 맞아요. 자, 평균도 할게요. 자, 평균 구하는 공식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정답만 좀 알려줄래? 혹시 뭐 나왔어? 에? 평균이 2개 나와요. 평균으로 4. 두 번째는요, 중앙값. 자, 중앙값은 방금 말했지만, 자, 짝수계일 때는 필기할까? 자, if 여기 짝수계일 때는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랑 같습니다. 지식 늘었다. 지식 늘었다.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랑 똑같습니다. 그 얘 계산하시면 얘네들이죠. 2 플러스 2 나누기 2니까 정답은 2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빈값. 혹시 이 경우에는 최빈값 뭔지 아세요? 오, 맞습니다. 자, 하나 필기하자면 있잖아. 어쩌면 제가 요 프린트 맨 마지막 장 가보시면 정리 한번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나올 때마다 소개드릴게요. 자, 최빈값은요. 즉 기본적으로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시 최빈값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공간이 있죠. 한두 분
해볼까? 예를 들어서 맞춰봐. 1, 1, 2, 2, 3, 3, 4. 얘는 최빈값 얼마 돼? 1, 2, 4. 그러니까 왜? 1, 1, 2, 2, 3, 3이 공동 1등. 이러면 중간 또 만듭니다. 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1, 1, 2, 2, 3, 3은요. 최빈값 못하게. 요게 하나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이 경우는 전부 다 두 개씩이죠. 이렇게 심지어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인종아 이 말 이해돼요? 쟤는 지금 전부 다 1등이잖아. 그러면 최빈값을 대표를 안 뽑겠다. 왜 안 뽑을까? 그러니까 뭔가 말 그대로 대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전부 다 1, 2, 3이 대표가 되면 물론 아마 동의 못할 수 있지만 이거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룰이 이래. 최빈값은 유일하게 없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언제 없다? 전부 다 공동 1등이면 없다고 칩니다. 자, 이 경우는요. 4 하나만 여기 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4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자 혹시 요 위에 있는 요 자료는요. 요 셋 중에서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지 아세요? 최빈값이요. 이유. 근데 차이를 보실 거구나. 근데 사실 차이라는 관점에서는 최빈값도 크지 않나요? 수화할 때 영상 다 본 거지. 일단 아까 5단 밀린 거 좀 쓰고 있어봐. 이제 이 친구 뭐 끝날 건데 그때 잠깐 대화 좀 할게요. 다시 최빈값도 그러면 얘를 대표할 수 있나요? 자, 사실 이 문제는 의도가 있어요. 사실 약간 답정너입니다. 자, 얘는요 결론적으로 중앙값을 쓰는 게 좋을 때입니다. 자, 사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냐면요. 위에 보시면 요 숫자 보이세요? 이 숫자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종아 어떤 자료에 봐봐 지금 1, 1, 2, 2, 3인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15가 튀어나와죠. 이런 숫자가 하나 껴버리면요. 먼저 얘기부터 할까? 평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맞아. 저 숫자 하나 때문에 튑니다. 만약에 이게 15가 아니면 만약에 여기가 1억이야 1억. 그럼 이게 얘 하나 때문에 튀어버려서 이런 숫자가 있을 때는요. 사실 평균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최빈값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대표를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있는 바람에 뭔가 최빈값이 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 지금 최빈값은 왜 튀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15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15가 이렇게 3개 있으면 얘 최빈값 뭐가 돼요? 근데 15가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야 앞에는 15랑 거리가 멀단 말이야. 이럴 때 이용한 게 뭔지 알아? 그럼 질문 중앙값을 왜 이용할까? 이런 숫자들을 뭐 해줘요? 커트해줘요. 중앙을 보기 때문에 저런 어떤 튀는 숫자들을 커트해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책에서는요,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어쩌면 쉬워요. 이런 수가 나오면 뭐 쓴다고 보통?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뭐가 튄다! 그러면 중앙값을 쓴다는 거예요. 이유는, 써볼게요. 이유는요, 저희 책에서는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극단적인 숫자가 포함된 경우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15라는 수가 방금 필기한 극단적인 수라고 보시면 돼요. 즉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이런 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평균도 튀어버리고 최빈값도 뭔가 의미가 투색이 돼버려요. 근데 중앙값을 쓰면 이거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가운데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라서 얘를 쓴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어.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지식이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문제죠. 다음 장에 있는 3, 1, 2, 3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나 이 세 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 수아 만약에 좀 쉴 거면 조금 쉬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좀 드시고 와. 지금 힘들잖아. 근데 수아 영상 보시니까 좀 이해는 되세요? 그 오랜만에 그 가감법, 대입법이란 말 기억나? 근데 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자꾸 밀리다 보면 내일 또 수업이잖아. 그 내용에서 또 이어가는 내용인 건데 너가 연습이 덜 돼 있으면 또 너만 힘들거든. 참 힘들죠. 이게 원래 그렇잖아. 인생이에요. 자꾸 밀리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잘 따라오면 안 힘들어요. 그냥 어차피 똑같이. 왜냐면 수학이랑 과목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숙제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나는 이해해. 근데 너가 힘들 거란 말이야. 항상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 내가 힘들어. 제가 아니라 우리 친구가 힘들어집니다. 나는 이해가 돼. 뭐 그럴 수 있지. 또 제가 알기로 주말에 어디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토요일날? 제가 연락 받았거든요. 이렇게 어디 뭐 할아버지 뭐 장례식인가? 거기 뭐 기. 그러니까 뭐 얘기는 들었어. 근데 어쨌든 갔다 왔으니까 또 너가 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특히 밀린 오답이 이제 밀리지 말자고. 많이 밀려봤잖아. 자, 혹시 응용시간 풀어봤어? 네. 평균, 정한가, 재빈가. 자, 가겠습니다. 정리부터 할게요. 1. 뭐야, 색깔 왜 이래? 자, 색깔. 1, 2, 3 맞나요? 자, 오케이. 도와줄래? 첫 번째 평균. 혹시 우리 친구 구해본 값 얼마나 오세요?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이거 전체가 7개가 혹시 아니나요? 네. 그리고 다 더해보시면 15 아닌가요? 이것도 소수로 바꾸신 거야? 얘네가 돈을 주세요. 이거 소수로 바꿀 이유는 굳이 없는 것 같긴 해. 두 번째, 중앙값. 자, 얘는 중앙값 얼마예요? 얘는 딱 가운데가 있죠?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를 보시면 되고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수의 평균만 봅니다. 자, 요거는 2입니다. 자, 이게 최빈값 얼마나 게? 3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번에는 333이겠죠? 그리고 뭔가 혹시 느낌 오시죠? 이번 문제는 뭐가 좀 느껴갈까요? 제 의도가 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약간 제가 답을 좀 정해놓은 느낌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최빈값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할게요. 다음 장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긴 한데 이유를 굳이 필기하자면 한 2가지로 말해줄게요. 최빈값이 언제가 좋은지. 첫 번째는요. 얘 지금 별량의 종류가 몇 개예요? 1, 2, 3, 3개 있잖아. 기본적으로 최빈값이 좋을 때는 첫 번째 별량의 개수가 많을 때 좋을까 적을 때 좋을까? 적을 때 좋아요. 우리가 최빈값을 쓴다는 거는 제가 잠시 후에 비유 하나 들어볼 건데 사실 너네 학교에서 그거 알아? 최빈값을 쓸 때가 있어. 너네 최빈값 쓰잖아. 뭐 할 때 쓰는 줄 알아? 학교에서. 너가 이번에 최빈값이란 말을 처음 듣는데요. 학교에서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아까 잠깐 말했습니다. 너네 반에서 회장 선거하죠. 또 회장 선거 어떻게 해요? 앞에 후보가 몇 명 나가잖아요. 또 후보가 많나요? 막 20명 중에 막 20명 다 나가진 않잖아. 3, 4명 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투표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대충 하나요. 해서 투표하죠. 네. 그게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하는 투표, 선거의 원리가 최빈값입니다. 즉 최빈값은요, 우리 주변에 선거, 다다음 주가 선거죠. 선거가 최빈값을 쓰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떠올려. 첫 번째 그럼요, 별량의 수가 많아야 적어야 돼. 야, 우리 선거 활동이면 단 하나 아니라 몇 명 정도 나온다는 거지.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선거를 떠올려 보시면 어떻게 될 때 적절한 줄 알아? 차이가 많이 약간 이때예요. 중복되는 것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중복되는 게 많을 때. 그렇잖아. 이게 중복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야. 뭐 A, B, C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게 많을 때 최고가 쓴다는 거야. 그럼 선물일까? 예를 들어서 너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 회장 선거. 어려우시면 회장 선거를 떠올리시면 딱 이 특징입니다. 후보가 몇 명 없고 중복되는 게 많으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최빈값으로. 이런 이유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빈값 쓰면 좋은 상황입니다. 자, 물론 쌤 그러면 얘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긴 해.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내려가서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아까 제가 오늘 시작 때 말했지만 또 저희 책에 가보시면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 위에처럼 자료를 그냥 줘, 안 줘? 중1 때 배웠던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야. 중1 때 배웠던 정리하는 거 배우고 왔잖아. 그거를 줍니다. 너가 정리하는 걸 또 해석해서 이런 거 구해봐라.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지금부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중1 문제는 콜라보를 시킵니다. 해볼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설명은 다 끝났다 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 대표를 뽑는 게 대표값이구나. 근데 뽑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구나. 평균, 이미 아는 방법인 거고, 중앙값, 말 그대로 정리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걸 뽑겠다는 거예요. 최빈값, 제일 많은 놈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질 건데 주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필기한 것처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징 같은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징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공감해 보세요. 수학이 오답 쓰고 있는 거지. 일단은 그 활용,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숙제에 대한 오답을 일단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써주시고, 제가 질문을 이 친구들 케어하는 중인데 곧 쉴 거거든요. 그럼 그때 혹시 질문할 거 먼저 좀 준비해 줄래? 내가 바로 짧은 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질문할 거. 네. 그 활용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요거 보시겠어요? 요게 활용입니다. 네. 자, 한번 이쪽으로 하시고,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표현. 별량과 도수람을 먼저 아시죠? 얘는 혹시나 요대로 두지 말고 뭐부터 하자고? 밑에다가 나열을 먼저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번 쭉 나열해 보자는 거지. 자, 얘 혹시 해석할 수 있으세요? 별량이 1인데 도수가 2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 색깔나? 그러니까 도수는 원래 몇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그 별량이 2인데 도수가 1이란 말은 2가 몇 개? 2가 한 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별량이 3수수 2개란 말은 3이 2개 있어요. 라스트 별량이 4인데 도수가 1이란 말은 4가 1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열하는 게 제일 보기 편해요. 해보시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도와줄래요? 첫 번째 평균. 평균 얼마나 나왔어요? 3분의 7. 분수 쓰면 됩니다.
곧 소설 바꿀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중앙값. 자, 얘의 중앙값 얼마일까? 네. 자, 얘는 역시나 짝수계니까 그때는 정리한 다음에 가운데 두 개 평균 관계입니다. 그러면 쓸게요. 2 더하기 3 나누기 2니까 계산하시면 2분의 5 혹은 2.5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얘 최빈값 얼마나? 반단수법입니다. 제일 많은 건 1도 있네요. 뭐 1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최빈값은 2개 이상도 가능하고 심지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빈값만의 특징을 좀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마지막 3교시 때는 이런 거 한번 더 정리해보고 교재는 그냥 똑같아요. 이런 게 나올 겁니다. 풀었어요? 예? 머리만 할게요. 자, 이게 중1 때 배웠던 줄기와 잎그림이죠. 써드릴까? 우리 중1 때 배웠던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자, 혹시 요거 해석할 줄 아시나요? 자, 원래 체크할 건 뭐냐면 오른쪽에 여기를 먼저 봅니다. 혹시 요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쓸까요? 설명이야, 설명. 요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도와줄래? 자, 이부터 할까? 줄기가 0이고 이파리가 2란 말은 뭐란 얘기야? 2가 얘는 0이니까 그냥 2라고 보시면 돼요. 쓸게요. 역시나 위에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좀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번 더. 자, 얘도 0이니까 2겠죠. 자, 얘는 얼마야? 0, 3은 얼마예요? 3. 0, 3은? 자, 내려가서 그 다음 줄기 1, 0은 얼마야? 오, 1, 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